관광으로 성장 엔진을 더하다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박수로 힘을 받는 K컬처 주무부서 K컬처의 주무부서 문체부 장관 최영. 다시 하래? 네, 앞서 두 장관님의 당찬 포부와 각오 잘 들으셨죠?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울산,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따뜻한 온도와 색깔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네, 미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풍경이 확 달라졌죠?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에 문화라는 마법을 더해서 따뜻한 온기와 화사함이 가득한 미래형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일터부터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산단 구내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에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서 연주를 시작했더니 늘 익숙했던 회색빛 공간이 갑자기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산단의 문화예술 동아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니까 산단 이곳저곳이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의 빛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르고 인근 주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또 산단에서 마련한 문화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2만 명이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이브인 페스타에서도 사흘간 3만 8천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울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상이 머무는 일터에 문화를 얹어서 더 화려하고 따뜻하게 색깔을 더하겠습니다. 퇴근 후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뮤지컬과 K-팝 공연, 유명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었죠.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KBS홀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꽉꽉 차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큰 도시로 문화 원정을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은 힘입니다. 마법을 부립니다. 네. 이렇게 퇴근 후 일상의 문화를 더해서 무지갯빛으로 다채로울 수 있게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울산 엔터테인먼트 파크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문화부 장관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박수 막 치셔도 됩니다. 네, 박수가 없으면 요거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너무 적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16위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의 수도인 울산이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최고급 음향 시설이 장착된 2,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1,000석 규모의 최첨단 미래 기술이 집약된 몰입형 다목적 극장.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울산의 급에 맞는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없습니다. 자꾸 장관님 이거 얘기한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책임 대통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님과 울산광역시와 함께 힘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영남 알프스. 가을이면 능선을 따라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시간이 멈춰선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대왕암 공원, 그리고 주전 몽돌 해변, 참 절경입니다. 그치요? 맞지요? 네, 이렇게 울산은 산업의 수도이면서도
바로 옆에는 산과 바다, 천혜의 자원이 넘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은 관광으로도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요즘 뜨는 생태와 치유입니다. 데이터만 봐도 울산 여행하면 언급이 가장 많은 단어가 휴식과 힐링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생태와 치유라는 개념의 관광 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는 외지인들의 관광 수요를 우리 울산이 끌어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활력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부산 350만, 경주 138만인데 울산은 5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과 경주로 오가는 외국인들의 이동 흐름을 울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자가 레저를 즐기고 간다는 뜻인데 울산엔 정말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당일치기라고 하고요. 오신 김에 살짝 하루 더 묵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도 잘하고 싸게 혜택도 좀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저희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더욱 생기가 넘치고 생태와 치유의 관광지로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울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도 마법의 힘, 문화예술이 가득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장관님의 말씀처럼 울산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넘어 AI와 그린 산업 전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활 속 경험과 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배경훈 부총님 기회를 다시 드릴까요? 저도 울산에 과학관 하나 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참석하신 울산 시민분들의 진솔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부에서는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서 그 제조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디바이의 김기수라고 합니다. 우선 그 앞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래는 뒤쪽에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들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 뭐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좀 돈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 울산은 데이터 산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LLM들을 학습시킬 때 더 이상은 텍스트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시킬 게 없다고 하는 반면 울산에 있는 많은 공장에서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기름을 정제해서 쓸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일부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R&D 예컨대 예타급의 과제들을 수행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초대해서 반드시 과제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거나 혹여 스타트업을 같이 컨소시엄을 맺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과제가 기획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굳이 대기업 찾아서 가뜩이나 없는 그 살림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역으로 찾아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그것들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요. 대기업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의 공공 조달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관련된 그 AI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파괴 검사의 영역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그 비파괴 검사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국제 성능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특히나 원전 분야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 각종 규제부터 시작해서 공공 조달의 절차들을 밟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해외 원전들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 지금은 UAE 원전에 저희가 금년 3월부터 그 검사를 개발된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조달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나 방산 아니면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뭐 어떤 구매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고려가 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이번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든 주역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쌀가게였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저희 그 지역의 AI 스타트업들을 조금만 더 돌봐주신다면 코스피 5만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공조달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주력해서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공유는 뭐 과제로 아예 공유를 의무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취지인데 뭐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성분 마이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디를 보고 한 소리예요? 저는 이쪽 고향이 보고 한 안도시다. 소리 같은데. 예. 제가 들으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그 주제가 신년 인사 때 모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말에 저는 사실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박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갖고 작은 기업이지만은 수출을 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띄습니다. 그런데 그냥 FDA 승인이 아닙니다. 아까 뭐 AI만 계속 말씀하시던데 진짜 친환경 하락하면은 저희들 회사 거 정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미국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우리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그린 바이오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해서 그린 융합 바이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 대신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그린 융합 바이오를 쓰면 농약이 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 그건 나중에. 그리고 네. 들으시면 단 하나입니다. 울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하고 조선업, 석유화학이 있는데 이제 조선업하고 이 석유화학은 이미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인도로 인해서 우리 그린바이오 융합 일으켜서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여성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저기 안 보이니까 이쪽 중간에 네 저기 노란색 파일을 들고 계신 남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분 하겠습니다. 예, 울주군에서는 안세훈입니다. 제안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돌봄 복지를 지역 자산으로 축적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에 돌봄에 기반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의 그 복지적 삶을 경제 생태계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돌봄 노동을 지역 자본, 좀 더 상세하게는 블록체인 기반의 돌봄 코인으로 치환을 하고 이것을 다시 공동체 활동의 기반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돌봄 기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보통신 장관님께서 울산 지역이 IT 쪽이 취약한데 그쪽 부분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 돌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안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받아도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그냥 특별한 멘트 없으면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여성분 질의 주십시오. 제가 전원수 대변인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성분만 손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만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전국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께 여러 문자와 이메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동안에 이제 학교 예술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이 저희가 2023년도에 587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165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K-팝, K 컨텐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년 전에 국가에서 길러진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지금의 K-팝을 만들고 K-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책임져 주셔야 할 공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려서. 네. 네. 근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은 복구시켰다고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복구 전액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전액은 아니고 국비는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 재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요. 곧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국비는 제가 그때 지시했었던 것 같아요. 원상 복구하라고 했는데 지방 몫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지방교육 재정 쪽에서 매칭이 매칭이 들어가는 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몫은 네. 복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 잘못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에 관심 갖고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는 복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제가 책임지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에 기반을 둔 성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지금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 부문에 우리가 투자도 좀 늘리고 또 역량도 많이 투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해외 공간들도 문화 산업 진출 조두부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지금 전체 외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적으로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새로 이제 문화예술에 싹이 자라는 환경을 지금 많이 파괴한 결과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제 복구하는 것 정도는 제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건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한다는 오해를 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심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예산을 어쨌든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좀 대폭 지금보다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러운 시절은 이제 다시 안 오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성분들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쉽잖아요. 네, 둘째 줄에 계신 하늘색 옷 입으신 여성분. 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에서 미래사회과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미래형 문화도시 전환과 같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울산이 5극 3특 구상 속에서 영남권의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산업이 울산만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영남권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약간 광역형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적임지는 울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개별적인 지원 사업도 너무 좋지만 사실 산당과 같이 좀 규모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다변화 관련한 청년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다들 뭐 AI와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런데 수출은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나 표준 정보를 제조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편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이 해외 진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제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그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에 관한 전진 기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혹시 울산대 다니시거나 울산대학교에 관계된 분 계세요? 울산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내가 잠깐 멘트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울산대학교 지원자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 이번에 입시 결과로 잘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각 지역 대학들의 주요 학과의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올라갔다고? 그렇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도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학교 재편을 하면서 그 전년보다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재학생 입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나 보네. 조금 투자한 게. 그런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건물들은 꼭 졸업을 하면 생겨가지고 피하시긴 합니다. 본인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군요. 내가 졸업하면 생길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들어갈 때 생긴 거 있잖아요. 선배들은 없다가 본인이 다닐 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준비된 게 있었군요. 예,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있는 김병은 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가까이서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장관님들께서 발표한 내용처럼 울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제휴들이 있다는 존재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가진 제휴 데이터의 풍부함이나 데이터 샌드 유치, AI 교육 외에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간의 약속이 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시에서 양재동에 지정한 AI 특구 같은 경우는 특허법, 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울산대에서도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들이 AI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게 AI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AI를 개발하려면 울산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플레이어를 모아주고 거기서 경쟁하게 한다면 특구 내에서도 데이터 공유와 AI 학습이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우리가 지방 지역 거점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5국 3특 체제에 맞추어서 집중 육성을 하자라고 해서 좋은 학과들은 정원도 늘리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뭐 말씀하십시오. 그 울산의 대표적인 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그리고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는 AI 대학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AI 단과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울산대도 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가 기존에 많은 기업들과 제조 관련된 이런 AX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AX 사실 대통령이 영어 많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 AI 전환 대학교를 그것도 왜 AI 또 들었네. 인공지능 전환 네, AX라 부르겠습니다. AX 전 대학원을 그러니까 AI 대학원은 주로 AI를 연구하는 중심, AX 대학원은 기존의 전공들과 AI를 융합해서 그 도메인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 특화된 어떤 뭐 서비스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AX 대학원을 울산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점을 드릴 거고요. 또 울산대에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대 그리고 울산과기원이 그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또 핵심 연구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대표님, 저도 조금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공유 문제 굉장히 큰 이슈여서 저희들이 하는 산업부에서 AX 하는 방법이 이제 죄송합니다.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 방법을 아마 아실 겁니다. 맥스는 M이 이제 제조업의 M하고 AX는 이제 조금 전에 제조 인공지능 전환. 예. 이걸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데 얼라이언스라는 표현 안에는 대기업들은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를 혹시라도 외부에 유출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AI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연대라는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는 AX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기업 수가 작년에 10월 달에 1000에서 지금 한 14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기업, AI 기업, 대학, 연구소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 관련 이슈를 산업 전환, AI 전환하는데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남성분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여성분 다시 가겠습니다. 여성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있는 여성분 맞으신가요? 네,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대인데 지금 취업승 청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나경입니다. 네. 그 요새 충남과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의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의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 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체제 수도권의 버금가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 경제 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 중심, 해양 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광역화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 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부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 뭐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뭐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좀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예. 시기가 된다. 근데 뭐 아주 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일단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지사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 막 허간해서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 지원 또는 뭐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광역 통합되는 데는 우선권을 주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회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그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두 빵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걸로.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계 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극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앞자리하고 뒷자리 배치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앞줄 먼저 시키죠. 네, 그럼 가세요. 네. 아니 뭐 다 바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참석자 여러분.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꽃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런 꽃이고요. 사실 꽃다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초딩 딸이 있습니다. 딸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만 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울산으로 온 울산 이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숲 산림 생태학을 박사를 받고 그리고 국가환경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울산 남자를 만나서 울산으로 10년 전에 왔고요.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년 전부터 산촌 주민, 산주분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까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고. 제가 다른 분들 말씀 0.9배속으로. 기회를 뺏을까봐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생태 자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와 같은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저희 울산 말고도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거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청년 말고는 퇴직자분들, 그리고 산촌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결혼한 여성분들, 청년 여성분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그린 산업으로 필요한 곳이 울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숲도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울산과 영남,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숲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회나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함께 실행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산불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울산도 최대 산불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건축에서 이상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만 놓고 보전과 개발 그것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지역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거를 놓고 얘기하는 회의 구조가 없습니다. 숲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숲을 가진 개인 산주, 숲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산주 주민분들,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서 관광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미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50년 전에 한국과 독일이 협력해서 국제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나무를 심자 배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숲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강원, 경북, 경남, 전남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5극 3특으로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빨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있군요. 네,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방 정비협의회에서 네. 죄송합니다.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숲이 민주주의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숲을 개발과 보존 양극단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지원 드립니다. 사람과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연장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의 구조화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이 마른데 대통령님께서 물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논란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양극단의 논리가 아닌 우리 지역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를 넘어서 숲을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그 발걸음을 5극 3특에서 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아까 우리 네, 앞쪽에 좋은 제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우리 빨리 새벽부터 오신 우리 이 두 분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여기 선착순으로 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전부터 기다린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1등도 한 기회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렇게 만나 뵙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했었던 김수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연구원의 사정상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님께 가장 제안드리고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기후 위기에 있는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 지금 그 단 한 명 있었던 폭염 재난 한파 유일한 전문가 제가 그런 전문가였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이 공직사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부당한 인사 문제로 퇴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사해 주셔서 이 폭염 한파 재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울산은 특히 그거는 나중에 써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른 분은 이해관계도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메모를 해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록도 안 되고. 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2부로 이제 울산 지역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1등으로 오셨다고 한 네, 우리 앞으로 청년분. 근데 미리 와서 기다리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안 한번 좀 강구해 쉬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또 더 생산적인 만남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그래요? 영광입니다. 저는 울산에 20년 가까이 살게 된 울산 토박이 현재 대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에요? 네, 졸업.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문화의 다채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철도 정책을 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환승 체계로 전면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엔 현재 동해선과 같은 지상철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 중 망량역, 계운포역, 덕화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정작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 철도 정책의 기준을 역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갈아타고 머무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환승축을 만들고 버스, 트램, 광역철도를 한 번에 연결하는 울산형 환승 허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울산역 됐습니다. 예.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개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던데 울산시에서도 다 챙기고 있는 사안이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종이를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네, 질의 주십시오. 예, 저는 지역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대통령께 전문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영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료원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에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1 공약은 의료원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 네? 아까 어린이 특화병원, 네.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네,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짓는데 보통 건축비 한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하면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시는 회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공교롭게도 저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구에 위치한 울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유경이라고 합니다. 울산병원이요? 네, 울산병원이 있습니다. 네, 민간병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울산에도 산재 공공병원이 올해 개원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병원의 실제 이름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31년 된 울산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랑 이름이 똑같이 정확히 똑같은 이름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병원으로? 네. 울산 지역 내에 울산에 있는 병원이다 그거요? 네, 울산병원이 저희가 울산병원인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울산병원을 똑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응급 환자가 저희 병원에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안 할 겁니다. 아, 정말 더 안 해도 되겠죠? 해결 그 얘기라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를 믿을 건 아니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건 누가 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상표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상호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우리 베이지색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전환 PD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설이 많을까봐 글로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도심 노후화로 인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현재 동구랑 남구 쪽 세 곳이 도시 재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와서 사업 종료 후 떠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성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산업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를 많이들 건립을 하는데요. 문화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 도시재생화된 골목은 조형물 설치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퇴직자가 많은 울산 지역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주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광청에서 관광둘의 PD 제도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을 잘 이해하는 지역 문화 기획자가 도시 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안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지났고요. 어떻게 계속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초록 30분만 더 하죠.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네,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백자로 준비해오라고 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는 그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율락가가 있던 거리를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룩해서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 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정부의 이제 관리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축제라거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디서 그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괜찮아요. 네, 초대는 받았는데 사실 부울경 일인 줄 알았는데 다들 울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죄송하지만 창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허그라는 그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니고 그 전담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곳에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지방과 서울을 좀 차별화둔 제도를 가지고 이런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민간 주도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활발해지기를 좀 제안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또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셋째 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 중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신옥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 현장에서 보면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및 가위존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집중력과 창의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경쟁력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사실상 제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예. 안경 끼시고 맞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뭐 올해 이번 연도 붉은 말의 해처럼 지금 코스피가 붉은 말처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인버스를 탄 분은 아니군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미래가 충분히 이제 밝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래 수소 에너지 국내 최대 기업인 오프로티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그러시군요.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자리하고 계신 AI 수석 하정우 비서관님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지금 한 가지, 제가 수소 공장에서 그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가스라는 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 너무 지금 위험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스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또한 없어서 이게 어디서 이게 새는 건지 그거를 이제 AI로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 수소가 어디서 새는지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안전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 환경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채 지금 6년째 계속 건설사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당연히 회사 가서도 좀 그런 업무에 매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현실인 거죠. 물론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건설사의 악덕한 이게 기부 체납 미이행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형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전매, 임대 제한 등 이제 그런 한시적으로 좀 금융적으로도 좀 치료받을 수 있게 완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첫 번째 얘기는 뭐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텐데, 두 번째 얘기는 관할 구청이 민원을 내야 될 사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셋째 줄에 계신 네이비색 상의 입으신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17년째 교수로 있는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울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질문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분 장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핵심은 우리 제